안녕하세요. 최근 그동안 제가 알던 시어머니랑 전혀 다른 모습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이곳에 털어놓을까 합니다. 전 정말 여태껏 난 복받았다. 우리 시부모님 같은 분들 만난 것도 내 복이다. 이러고 살았는데 진짜 제가 착각을 단단히 하고 있었네요. 저희 친정 재벌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자녀 3명에게 각각 강남에 24평 아파트를 해주셨고 저 역시 결혼할 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친정 부모님들을 위해 따로 노후를 챙기지 않아도 될 정도의 형편이시고요. 오히려 여행 갈 때 부모님께서 비용을 다 지급해 주시고 철마다 백화점에 가서 딸, 사위, 며느리 명품 옷 한 벌씩 해주시고 사소한 생필품까지 챙겨 사주실 정도로 자식들에게 금전적으로 베풀고도 남을 만큼 여유 있게 사십니다. 여태껏 저희 시댁에도 철철이 고기며 과일이며 때에 맞춰 보내셔서 시댁에서 부담스러워 하실 정도였습니다. 저는 좀 더 여유 있는 사람이 나누고 살면 서로 좋은 거지 이런 마음이었고요. 그래서 결혼할 때 제가 더 해왔었지만 그거에 대해서 자만하거나 생색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들어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남편과 오랜 상의 끝에 1년간 병가를 내고 집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약 10년여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고 커리어를 놓치고 싶지 않아서 아둥바둥 일했는데 아무래도 눈에 띄게 제 몸이 망가지는 걸 보니 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저희 시어머니 한 걱정이 늘어지셨네요. 아비 혼자 벌어 네 소비 감당이 가능하겠냐부터 지금 너희 사는 그 집 전세 주고 합가해서 같이 살자는 이야기까지 나오셨습니다. 그동안 내게 잘해주시고 말 한마디도 살갑게 해주시던 건 결국 내가 돈을 잘 벌고 있는 집 자식이라 그런 거였나 싶은 게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진짜 시부모는 시부모라고 느끼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에서 시댁에 생모를 보내시느라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가져다 드리려고 하여 남편이 어제 혼자 시댁에 다녀왔습니다. 저는 이석증 판정을 받고 아침부터 어지럼증이 너무 심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안 가기로 하고 집에서 계속 누워 있었고요. 그러는 시어머님께서 전화를 하시더니 왜 너는 안 왔냐? 아비는 내일 또 출근해야 하는데 집에 있는 네가 가지고 오지 그랬어. 아이고 그리고 우리 사돈이 또 우리를 다 챙겨주셨다냐? 감사하다고 전해라. 딸이 집에만 있으니 사돈께서 신경이 쓰이셨나 보다. 예전에 보내주시는 것들보다 유난히 더 싱싱한 좋은 걸 보내셨다. 같이 이야기하시는데 진짜 내가 알던 시어머니가 맞으신가 싶은 게 어쩜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그렇게 못되게 하시는지 가만 듣고 있다 헛웃음이 나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일 안 하는 며느리 데리고 사는 아들, 그리 불쌍하시면 지금이라도 데리고 가세요. 저도 저희 부모님에게는 세상 귀한 딸입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그리고서 걱정이 되셨는지 남편에게 새아기가 오해한 것 같다며 구구절절 카톡을 보내셨더라고요. 남편에게 가감없이 있었던 일 그대로 전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너는 네 부모이니 미우나 고우나 보고 살아야 하지 않겠냐. 그러나 나는 아니다. 누구에게도 이런 이유 없는 모욕을 받고 살 수가 없다. 이 순간부터 나는 시댁이란 없는 사람이다. 너도 내 부모님 안 뵙고 살아도 난 상관없다고요. 남편이 저희 친정 부모님을 굉장히 좋아해요. 크면서 자기 부모님에게 듣지 못했던 삶의 조언이나 격려를 많이 받아 본인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요. 그래서 자신은 앞으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똑같이 할 거라고 하네요. 다만 여태껏 본인의 부모님과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는 줄 알았다가 제가 좀 세게 얘기를 하니 적잖이 충격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 부분에는 자신에게도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두의 평화를 위해 이쯤에서 적당히 넘어가는 게 현명한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기. 많은 분이 댓글을 남겨주셔서 고민하다가 글 남깁니다. 먼저 어제 귀가한 남편과 긴 얘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부모 자식을 떠나 인간 대 인간으로서 본인의 어머니가 그 정도 인격을 가진 분이라는데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당장 뭐라 말을 할 수가 없었다고 제 상황을 짧게 말하자면 저는 회계법인 쪽에서 회계사로 근무를 했습니다. 남편은 다른 직종의 전문직이고요. 서로 크게 못한 부분도 없고 처지는 것 없이 잘 맞는다고 생각을 했고 시부모님도 지금까지는 세상 다시 없는 분들이셨어요. 늘 말 한마디라도 살갑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다 지난 9월 제가 유산까지 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몸이 많이 상했고 우선 제 몸 챙기는 게 우선 아니겠냐며 남편이 먼저 휴직을 권했습니다. 그렇게 10월부터 휴직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아시죠? 12월부터 시작되는 회계 지옥 기간. 인수인계한 직원, 클라이언트들에게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리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이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여러 사람에게 미안하면서도 당장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건 없고 책임감 없이 휴직을 했다는 자책감까지 더해져 스트레스가 끝까지 차니 이석쯤까지 오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그까짓 회사 그만둬도 그만인 걸 뭐 그리 스트레스를 받느냐 하셨지만 시어머니는 유산 소식부터 시작해서 휴직까지 그간 저에 대해 참 많은 생각을 품고 계셨나 봐요. 그게 이번에 결정적으로 터지게 된 거고요. 남편이 저에게 너무 창피해서 뭐라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사회에서 만났다면 쳐다도 보지 않았을 인격의 사람이 내 어머니라니 너무 창피하고 속이 상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쩌니 저쩌니 해도 내 부모이니 자식으로 해야 할 도리는 해야 하지 않겠냐며 앞으로는 시댁에는 본인만 왕래하겠다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한 것인지 오늘 시어머니가 나는 일하는 전문직 며느리가 너무 자랑스러워 그랬던 것이 욕심이 지나쳤다며 미안하다. 천천히 마음이 풀리면 그때 연락해 주었으면 좋겠다. 너 카톡이 왔네요. 글쎄요. 전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 위로 오빠가 2명이 있는데 저희 엄마는 귀하게 키우신 딸 저희도 귀하게 여기겠다며 사돈댁에 시시때때로 이것저것 해보내시고 실제로 새언니들에게도 정말 잘하시거든요. 오지 말아라 말려도 새언니들이 주말마다 저희 친정에 찾아올 정도로요. 저는 이게 당연한 건 줄 알고 살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당신 아들 귀하게 여기시니 당신들도 며느리 귀하게 여기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요.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말인가 싶네요. 저희 부모님 너무 속상해하실 듯해서 처음에는 아무 말씀도 못 드리고 있었습니다. 자기 딸이 이런 대접받는 걸 알면 정말 많이 슬프실 것 같아서요. 그래도 다시 생각해보니 종종 저희 부모님이 선물도 잘 보내시고 어떤 때는 저에게 먼저 이야기도 안 하시고 보내실 때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낫다라고 여기시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엄마가 많이 속상해 하시면서 분노를 하시네요. 그러면서 일단 어른의 사과는 받아주고 선은 확실하게 그으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친정 엄마도 속상하셨겠죠. 좋은 마음으로 지속적으로 선물 드리고 있었는데 상대방의 마음이 너무 다르니까요. 아무튼 엄마의 조언에 따라 저도 답장을 드렸습니다. 먼저 메시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풀리도록 노력해보겠지만 당장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것뿐인 것 같아요. 다른 말씀이 있으시면 남편 통해서 해결해 주세요. 하고 말았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시어머니께 왕래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서운한 마음이 잊혀질 것 같지는 않아서요.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저도 큰맘 먹고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표현하니 정말 이렇게 시원할 수가 없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며 이렇게 후기를 전합니다. 저 마음 앞으로도 단단히 마음 먹고 제 의견 확실하게 계속 전달할게요. 그리고 이혼까지 하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남편에게는 말해 놓았습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이혼할 거라고. 남편도 그 이후로 사색이 되더니 엄마랑 대판하는 게 보여서 저는 따로 신경 안 쓰고 있습니다. 남편이라도 내 편이니 아직은 이혼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중간 노릇을 못하면 그땐 다시 심호품으로 보내려고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댓글. 딱 우리 시어머니 성격이네요. 마음 씀씀이가 딱 그래요. 저도 적당히 나이 먹었는데 못 박힌 말들이 몇 개 있어요. 우리 친정엄마 사정 있어 우리 집 1달 넘게 있을 때 냉장고를 뒤지며 무슨 김치를 이렇게나 많이 먹었느냐고 했을 때랑 3번째 산 집 공동명의 하겠다고 했을 때 결사 반대하고 나선 거랑 내가 네 친정엄마면 네 동생이 와 있으면 생활비를 줬겠다고 얘기한 거. 눈치 엄청나게 줬죠. 나도 버는데도 누가 보면 자기가 집 사준 줄 알 정도로 생색 내셨던 분이세요. 우리 엄마한테 딸집 와 있으면 이불 빨래라도 해주라고 해서 발신불수 엄마가 그날 이불 빨래 해놓은 거. 진짜 지금 생각해도 열받네요. 정말 되새김할 때마다 용서가 안 됩니다. 각자 자기 집 자기가 수습하며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도 내 남동생 올케 안 오는 게 더 속 편하더라고요. 명절에 내 피부치만 보는 게 마음 편합니다. 결혼으로 가족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신경 쓰다 하루 다 가더라고요. 아무튼 순위 다 털어버리고 건강을 챙기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낭만캐스터와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